안녕하세요. 걷기나 조깅도 좋은데 계단 오르기를 며칠 했더니 효과가 훨씬 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 이 단순해 보이는 계단 오르기가 우리 몸 혈액순환, 특히 그 다리 붓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왜 그렇게 효과가 좋은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좀 깊게 파헤쳐 볼까 합니다. 아,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혹시 다리가 좀 자주 붓는다거나 쉽게 피곤하다 느끼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야기가 어쩌면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몸의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특히 아래쪽에서 위로 혈액을 다시 보내는 과정이에요. 이게 중력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아, 그렇죠. 위에서 아래는 쉬운데. 그렇죠. 심장이 동맥으로 피를 쫙 보내는 건 강력한데 정맥통에서 특히 다리에서 심장까지 되돌리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피나 체액 같은 게 다리 쪽에 고이기 쉽다는 거군요. 몸 제일 아래쪽이니까.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부종의 아주 흔한 원인이 되고요. 근데 자료 보니까 심장이 다시 피를 이렇게 쭉 빨아들이는 힘, 흡입력이라고 하나요? 그게 전체 정맥 순환에는 한 10%, 15% 정도밖에 기여를 못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숨 쉴 때 그 횡격막, 호흡이 조금 도와주긴 하는데 그것도 뭐 추가로 한 10, 15% 정도? 그럼 합쳐도 30%인데 나머지 70%는 대체 뭐가 피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 바로 여기서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 숨겨진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심장이 등장합니다. 제2의 심장. 아, 들어봤어요. 종아리 근육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종아리 근육이죠. 그 비복근이나 가자미근 같은 주요 근육들이 정맥을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이 근육들이 수축을 딱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정맥을 꽉 짜주는 거예요. 마치 펌프처럼 혈액을 위로 쭉쭉 밀어 올리는 거죠. 아하. 그래서 자료에서 그 수중 펌프 비유를 썼군요. 우물 바닥에서 펌프로 물을 밀어 올리는 것처럼. 네, 그렇죠. 위에서 그냥 약하게 끄는 것보다 아래에서 강하게 밀어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와, 몸 제일 아래에 있는 종아리가 피를 심장 쪽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펌핑해준다니 이게 정맥 순환의 70%나 된다는 거죠? 네, 거의 그 정도 비중을 차지한다고 봐야죠. 정말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중요한 펌프를 가장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바로 계단 오르기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오를 때마다 종아리 근육이 아주 강하게 수축했다가 이완했다가 이걸 반복하잖아요. 네네. 이 과정에서 펌프 작용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게 심장 역할에 거의 7배에 달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더라고요. 70%대 10%니까요. 7배요? 이야, 그 정도 차이면 정말 엄청난데요. 보통 걷기 운동도 순환에 좋다고들 하잖아요. 계단 오르기랑 비교하면 좀 어떤가요? 걷기도 물론 도움이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런데 종아리 펌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계단 오르기에 비해서는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해요. 아, 3분의 1. 차이가 꽤 크네요. 네. 반면에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건 펌프는 거의 안 움직이는데 중력 부담은 계속 받으니까 피가 아래쪽에 계속 고이게 되고 하지정맥류 같은 문제 위험도 높아질 수 있고요. 아, 서 있는 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이 강력한 펌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듣고 보니까 현대인들의 생활 방식 자체가 이 중요한 종아리 펌프 기능을 너무 안 쓰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원래 인간의 몸은 나무나 비탈을 오르는 활동에 더 적합하게 진화했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평지 걷기나 앉아있는 건 비교적 최근의 변화니까요. 그래서 이 펌프를 안 쓰면 단순히 다리 붓고 피곤한 걸 넘어서 하지정맥류나 다리에 쥐나는 거 이런 것도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죠. 피가 정체되니까 산소나 영양 공급도 부족해지고 노폐물도 쌓이고 그러면서 쥐가 나기도 하고 정맥 압력이 높아져서 혈관이 늘어나면 그게 하지정맥류가 되는 거고요. 특히 나이 들면서 근육 줄어드는 거, 금감소증이라고 하죠. 이게 종아리 근육 약화랑 관련이 깊고 결국 전신 순환 능력 저하로 이어진다는 부분도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특히 50대 이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엔 60대 이상 4명 중 1명꼴로 하지정맥류를 경험하는 통계도 있고요. 종아리 근육 약화가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게
무릎 통증이요. 이게 그냥 무릎 자체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무릎 통증 원인은 다양하지만 종아리 근육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그게 무릎 주변 조직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아, 순환이 안 좋아서. 네, 영양 공급이나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또 근육 자체가 약하면 하체 안정성도 좀 떨어지고요. 실제로 자료 주신 분도 계단 오르기 하면서 무릎이 좀 좋아졌다고 하셨고요. 네, 그런 개인적인 경험담도 있었죠. 혈액순환 개선과 근육 강화가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첫째, 우리 종아리는 그냥 근육이 아니라 피를 심장으로 되돌리는 아주 중요한 제2의 심장이다. 네, 핵심 동력입니다. 둘째, 계단 오르기는 이 펌프를 가장 강력하게 쓰는 방법이다. 걷기보다 훨씬 효과적이다. 맞습니다. 효율 차이가 크죠? 그리고 셋째, 현대 생활에서 이 펌프를 잘 안 쓰면 부종, 피로, 하지정맥류, 심지어는 무릎 문제까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핵심은 결국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걸 얼마나 자주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인 거죠. 처음부터 막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하셨죠? 그럼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단 한 층이라도, 아니 한 칸이라도 괜찮아요. 천천히 오르는 것만으로도 종아리 펌프는 작동하기 시작하거든요. 오히려 천천히 오르는 게 근육 자극에는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오늘 우리 몸에 정말 놀라운 시스템, 이 종아리 펌프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계단 오르기라는 아주 간단한 활동이 어떻게 이걸 최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했습니다. 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다리가 자주 붓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뭐 무릎이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해결책이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곳, 바로 계단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현대 생활 속에서요, 이 강력한 종아리 펌프처럼 혹시 우리가 잊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몸에 또 다른 중요한 기능들은 없을까요? 아, 생각해볼 문제네요. 어쩌면 우리 몸에 아주 깊숙이 새겨진 오래된 움직임들 속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강의 비밀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